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결제 시장을 흔들고 있는 페이민트의 김용환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페이민트는 지급결제 분야의 핀테크 회사이고요. 2014년 3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지급결제 분야의 핀테크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생소해 하시는데요. 그 매장과 고객의 돈을 주고받는 방법을 바꾸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걸 혁신함으로써 이제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페이민트의 주요 서비스 사업은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 법인이 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핀테크 관련된 서비스들, 금융 서비스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SI, SM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사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그 고객분들이 만나시기에 가장 이제 많이 접하는 서비스는 결제 선생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네, 청구서를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그 결제 선생 저도 보기는 했는데 저도 이번에 대표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솔직히 결제 선생 그때 알긴 했는데 저희 그 이사님도 결제 선생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용을 학원 따님이 계시는데 따님 학원 결제 그거를 이용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아마 그 학원을 보내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많이 쓰셨을 텐데 저희가 한 2년 11개월 정도 전에 이제 서비스를 런칭했는데요. 고객분이 벌써 한 127만 명 넘게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 한 분 고객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뉴스를 봤는데 누적 가맹점만 4만 개가 돌파가 거의 이제 되고 누적 거래액도 2조 원이 달성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제 선생이 지금 이 정도. 네, 이게 결제 선생만으로 이제 이룬 성과고요. 저번 주, 그러니까 6월 23일인가요? 그때 나온 기사였는데 이미 이제 2조는 넘었고요. 예, 4만 개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취급액이라든가 뭐 다른 지표들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발표하고 나면 바로 바뀌어요. 아무래도 이제 6월 23일이고 지금 또 7월이다 보니까 축하드립니다. 아유, 결제 선생 말고 또 다른 또 서비스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또 있으신가요? 저희가 스피드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결제 선생은 저희가 내부에서 저희 자체 서비스로 하고 있는 거고 외부에 이제 API로 결제 페이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간혹 저희가 스피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간편 결제 시장이 되게 활발하게 지금 이제 하고 되고 있는데 이 간편 결제 시장의 흐름이 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핀테크 산업협회 그 지급결제 분과장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입장이 아니라 이제 핀테크 산업의 입장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급결제 시장이 그 기존의 금융권, 레거시 회사들, 그 다음에 빅테크라고 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소형의 핀테크,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삼국지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 3자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외부에서 애플페이가 들어오는 바람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지금 그 애플페이를 대응하면서 규제도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경, 그 이제 애플페이를 적용하기 위한 환경들도 많이 바뀔 것 같고 서비스도 아마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 분야 시장이 되게 뜨겁잖아요. 아까도 방금 애플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페이민트만 혹시 차별화 이런 게 있다? 저희는 그 매장, 그러니까 가맹점 사이드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애플페이라든가 이제 고객들이 쓰시는 환경들을 이렇게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페이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다 저희 고객이세요. 그래서 애플페이, 뭐 삼성페이,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는 저희가 이미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페이도 연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페이를 이제 수용해서 그거를 매장 쪽에 가맹점 쪽에다가 이제 편하게 제공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는 페이들이 많아지면 저희는 좋습니다. 저희와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제가 국내는 좀 다르게 발전해 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통합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확산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표님이랑 인터뷰하다가 그냥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결제 선생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 예. 너무 갑자기 그냥 궁금해졌거든요. 예. 이게 초기에 굉장히 여러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링크라는 서비스를 열심히 밀고 있다가 배민 오더 막 이렇게 나오고 네이버 오더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아니겠다. 저들과 이렇게 경쟁해서 못 이기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 뭘 선택할 건가를 고민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제 외부에 있는 여러 전문가분들, 이제 조언 주시는 분들이 이 서비스를 가지고 일단 그 면세 사업자, 그 다음에 반복 결제를 하는 사업자, 그리고 금액이 큰 시장, 이런 데를 한번 테스트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 시장이 어디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접근하기 가장 좋았던 게 이제 학원이었어요. 학원, 공부방, 교습소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사실 결제 선생이라는 그 브랜드가 학원에서 선생님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전문가를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듯이 뭐 이렇게 결제를 잘 모르시니까 여쭤보시면 잘 설명해 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우연히 학원 쪽에서 그거를 학원 쪽에 선생님이 학원 쪽에 쓰는 솔루션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잘 됐죠. 네,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온라인 결제다 보니까 이제 네. 그 수수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수수료가 아무래도 여기 페이민트는 그렇게 막 많이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 수수료가 좀 다른 사업자는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자금융 사업자들 중에 보면 대표 가맹점으로 대부분 처리하거든요. 대표 가맹점이라는 게 이제 지급결제 대행업, 피지사들이 네, 중간에 끼어서 피지사들이 정산을 받아서 정산을 해주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뭐 배민에서 결제를 하시면 배민이 받아서 돈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집한테 이렇게 정산해 주잖아요. 네. 그런 구조인데 저희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저희는 결제를 비대면으로 하셔도 하위에 있는 학원에 직접 카드사 정산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돈 받아서 수수료를 떼거나 하진 않고요. 저희는 그 프로세싱 하는 피의 일부만큼을 받고요. 대신에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저희가 이제 55원 이렇게 받아요. 그 서비스 비용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이제 페이민트 관련돼서 좀 질문을 해보겠는데, 페이민트 이제 기업 문화 보니까 제가 딱 여기 왔을 때 되게 오픈되어 있고 되게 또 밝은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민트의 기업 문화가 좀 어떻게 되는지, 뭐 복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향하고 있는 기업 문화는 없고요. 그래서 기업 문화는 그 회사의 직원들과 아니면 그 기업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는 사실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차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작년에 주 4.5일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주 4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고객이 있다 보니 그 고객분들이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업무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데미지를 줄이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금요일 날 오전만 근무를 하고 이제 오후에는 쉬는 방식으로 이제 주 4.5일을 도입을 했고요. 가능한 한 빨리 주 4일로 가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 복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니요, 제일 부러운 그게 있고요. 네, 직원으로서는 제일 좋고 제일 부러운 그런 복지인 것 같은데요. 그 어떤 것보다. 그러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직원분들도 혹시 만족하시나요? 하시는 거 반응이 좀 어떤지? 예, 저희가 그거를 발표할 때 조용히 했어요. 조용히 이제 아무도 모르게 하고서 직원분들한테 이제 QR코드를 하나씩 보내주고요. 네. QR코드를 읽으면 거기서 제가 그거를 발표하는 동영상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 발표도 되게 센스 있게. 네, 매니저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셨대요. 제가 그날 우와. 자리에 없어가지고 저는 못 봤는데 좋아하셨대요.
전 열심히 박수 쳤을 것 같은데. 아, 네. 그 보니까 페이민트가 2014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2023년이니까 거의 10년 네, 10년 차입니다. 네, 차잖아요. 이렇게 설립하시면서 아, 나는 이런 대표가 돼야지 하는 뭐 그런 목표나 결심 같은 게 있으셨나요? 사실 초기엔 그런 거 없었고요. 네. 지금도 사실 뭐 어떻게 돼야 되겠다라는 뭐 굳은 결심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큰 방향성은 있죠. 큰 방향성은 이제 가능하면 그 우리가 하는 서비스 때문에 괴로움받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 혹은 이제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 사용자, 가맹점, 금융사,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임직원들, 뭐 투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희를 볼 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저희 법인, 그러니까 이제 페이민트라는 법인을 이 법인은 존경할 만한 법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럼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지금 거의 이제 10년 차인데 이제 대표님들은 다들 이제 외롭다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혹시 가지고 계신 뭐 그런 큰 고민거리는 혹시 있을까요? 많으시겠지만. 고민거리를 다 얘기하면 이제 오늘가 안 끝날 것 같고요. 네. 고민거리 굉장히 많죠. 네. 그 중에서도 지금의 이제 당면 과제는 이 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스타트업은 된 거니까요. 네. 스타트업으로서 시장에서 테스팅은 다 끝난 거니 이제 스케일업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스케일업으로 어떤 걸 해야 할까,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업을 계속 이뤄가시면서 혹시 뭐 따로 막 공부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제 이렇게 시간이나 이 여력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냐면요. 한 6대 3대 1 이런 정도로 배분하고 있는데 한 6은 이제 회사의 일, 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그다음에 3 정도는 이제 신규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것들, 그다음에 1은 제 취미 이렇게 배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AI 쪽 네. 연구를 많이 보고 있어요. 프로젝트들도 많이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클로버트 모델이라고요. 이제 AI 알고리즘인데 그 뉘앙스를 분석하는 모델이 있어요. 네. 그걸 좀 해보고 싶은 게 저희 고객들의 반응을 넣어서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걸 좀 자동으로 분류해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이제 조금 서비스화 시켜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서비스로 하고 싶은 생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고객이 이제 결제를 하시는 것도 선택이시거든요. 네. 며칠 만에 결제를 하신다. 이런 건 선택이어서 그거를 지수로 만들어서 이제 가맹점 쪽에, 그러니까 실제 매장 쪽에다가 고객님이, 그러니까 매장의 그 점주님이, 이제 사장님이 갖고 계신 이렇게 거래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대체로 언제쯤 결제하십니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죠. 페이민트에서 혹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예전에 사업 초창기에 이렇게 했던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네. 제가 옛날에 뭐라고 했었나 찾아봤고,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만들었던 자료를 찾아봤더니 저희가 2014년 후반기에 그 워크숍을 갔을 때 썼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과학, 논리, 장인정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맥락은 비슷합니다. 저는 과학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납득이 되면 빨리 수긍하고 이제 태도 바꾸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논리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들, 자기가 만든 서비스에 이제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을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 혹시 이제 지금 하반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혹시 하반기에도 페이민트 그 채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늘 채용 계획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채용 계획이 있으시면 페이민트에 이런 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 저는 막 그렇게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몇백 시간씩 갈아 넣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적절하게 맞추시는 분. 그러니까 워라밸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네. 이제 자기가 품질이 높은 서비스를 만들고 자기 성능,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들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뭐 빨리 일하고 많이 놀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전 뭐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 3일로 가고 싶거든요. 주 3일이요? 네,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주 3일로 가려면 네. 정말 아주 집중해서 빨리 높은 수준의 프로덕트를 만들고 나머지 놀아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지 않을까. 대표님 이제 앞으로의 계획, 목표.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변곡점을 하나 또 지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 성장을 한다는 게 이제 규모 성장도 있지만 질적인 성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노베이션 디퓨전 모델 뭐 이런 걸 보면 이게 혁신이 이렇게 확산되는 모델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시장이 성장하다가 캐즘이 중간에 있고요. 그 간극을 넘어서면 이제 다수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그 다수층으로 살짝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수층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류 시장에서 쓰고 있는 서비스들을 다 분석했고 그래서 그 서비스를 가져다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서비스 하나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실제 이제 이거를 테스트하고 써보실 수 있는 건 한 8월 정도면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8월쯤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대표님이 하신 얘기 중에 어떻게 보면 페이민트 말고도 또 되게 많은 경쟁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막 얽히고 설킨 결제 시장에서 이길 자신보다는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게 이긴다는 건 상대를 굴복시키는 거지만 지지 않는다는 건 상대와 어떻게 공존할지 고민하는 거. 모든 참여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래를 증진하고 싶다. 제가 이 글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세요? 대부분 뭐 다 이기려고 하지 막 같이 막 가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래나 교환이라고 하는 게 사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그런데 양 당사자가 모두 좋은 경우 있잖아요. 플러스썸 게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교환이 일어나면 둘 다 좋아요. 왜냐하면 둘 다 좋으니까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교환을 자꾸 이렇게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 혹은 비슷한 사업군이 많이 없으면 혼자 그 사업을 독식하거나 독점하거나 하면 그 사업은 크지 않습니다. 경쟁자들도 많고 협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공생하면서 확산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지배하게 된 이유는 혼자 살아서는 아니거든요. 이제 같이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핀테크는 원래 이제 기존에 있는 레거시 사업군하고 협력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공존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어요. 경쟁하면서 누굴 죽이려고 하면 같이 죽죠, 나중에. 이제 대표님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네. 이제 영상 편지가 남았거든요. 영상 편지는 이제 뭐 지금까지 고마웠던 분들한테 이제 여기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남겨주시면 지금 질문을 받고 딱 생각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사업 초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저희 아이디어를 믿고 도와주셨던 몇몇 분들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부장님들, 과장님들 이렇게 거래처에 계셨던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SI 레퍼런스를 막 쌓을 때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름만 있는 저희를 믿어주셨거든요.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제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때그때 틈틈이 매년 이렇게 연락드리고 인사드리고 저희가 성장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공존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페이민트 김용환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